자, 2강 들어갑니다. 제가 좀 첫 시간에 좀 떨지 않았나요? 아니요. 이 선생도 있잖아요. 1년에 2번 떨어요. 오늘 이제 처음 강의니까 설레임을 갖고 부산으로 내려왔다고요. 네. 떨면서. 그리고 마지막 종강할 때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좀 떤다고요. 떨어요. 자, 일단은 2강 한번 해보죠. 자, 8번. 8번이 뭐다? 세목별 과세요건을 정복하라. 세법을 공부할 때는 이거를 정복해야 돼. 세목이 뭐다? 세목이 세금의 이름이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거를 세목이라 그래. 그래서 세법은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세목, 세금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는 몇 가지 요건, 세금을 과세할 때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 그럼 출제는 뭐다? 이해 위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과세 요건.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몇 가지? 4가지. 세목별로. 그래서 4개 딱 적혀 있네. 적혀 있죠? 8번에 납세무자, 과세대상, 세율, 과세표준. 이거를 잘해야 돼. 세금 종류별로. 그럼 모든 세금은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 4가지를 우리는 법률 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4가지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결정이 돼야 돼? 과세 대상. 쉽게 뭐다? 무엇을 과세할 대상으로 할 것인가? 과세 대상이 무엇을?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느냐?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느냐?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느냐? 무엇을? 그리고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가 뭐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야. 그럼 간단하게 뭐가 나와 있어? 누가? 개인이 낼 거냐? 법인이 낼 거냐? 누가를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자.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가 결정돼야 돼? 과세 표준.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냐?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금액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곱해야 돼? 법에서 정한 세율. 퍼센트를 얘기해. 비율을. 법에서 정하죠? 세부담률. 아파트를 6억에 분양받았다. 그럼 6억이 과세표준이야. 그럼 6억 갖고 세금 계산하죠? 여기에다 퍼센트를 곱해야 돼. 비율을.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세율. 자, 잘 봐요, 이제. 자, 부산에서 아파트를 3억짜리 취득합니다. 부산에서 아파트를 3억짜리 분양받았다고요. 그럼 등기 칠 때는 무슨 세금을 내고 가야 된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 챙기고 등기 접수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3억짜리 분양받았다고요. 유상이죠? 자, 그러면은 과세 대상은 뭐야? 아파트. 아파트를 뭐라 그런다? 과세할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파트가. 그 다음 납세 의무자는 예를 들어서 갑돌이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야? 갑. 갑을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자. 그럼 이제 세금 계산해야죠? 그럼 모든 세금 계산은 공식이 어떻게 돼?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야. 세율. 그럼 세율은 몇 프로일까요? 법에서 정해주겠죠? 막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럼 3억짜리 분양받으면 상식이잖아, 이거는. 몇 프로 부담할까요? 세부담률이 몇 프로? 1%야. 6억까지는 1%야. 하나 취득했을 때. 그럼 1%. 1%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율. 그럼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 세액이 나와. 산출은 계산하고 세금 액수가 결정되는 거야. 이 세금의 이름이 뭐다?
취득세가 결정되는 거예요. 산출세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세금의 공식은 뭐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세금 액수 얼마가 나올까요? 과세표준이 얼마야? 3억. 그래서 3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3억의 1% 얼마예요? 이 정도는 암산해야 돼요. 절대 세법은 계산기 갖고 오면 안 돼요. 암산을 하는 거다. 3, 1은 3. 얼마야? 300만 원.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산출세액. 이 과정을 어떻게 한다? 스스로 알아서 지자체에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죠? 다음 주에 배울 거를 오늘 아웃라인 미리 배우는 거야. 그럼 오늘을 듣고 다음 주에 또 하죠?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거는 뭐다? 모든 세금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와. 이 세금의 이름이 뭐다? 취득세. 얼마 신고 납부해야 돼? 300만 원. 끊어서 외워. 3억에 10%면 3천이지. 1%면 300만 원이야. 300만 원, 3만 원 하면 안 돼요. 3천만 원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세금을 계산할 때는 뭐가 충족돼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몇 개다? 4가지다. 4가지 나와 있어요. 자, 넘어가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에 몇 회에 응시하게 되는 거예요? 32회. 32회에 응시하게 돼서 우리가 세법을 고득점하기 위한 전략이 적혀 있네요. 자, 첫 번째는 1번 막 하면 안 돼요. 본인의 적합한 실현 가능한 학습 계획을 수립하자. 학습 계획을 짜야 돼요. 나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할 것이다. 나는 인강을 하루에 10시간 들을 것이다. 눈 배려요. 알아들었나요? 인강은 좋은 건데 적당하게 들어야 돼. 알아들었나요? 전파가 발사되면서 건강이 안 좋아져. 우리 집사람 9년 동안 인강 들었어요. 지금 안경 쓰고 돋보기 쓰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인강은 좋은 제도인데 적당히 체력 관리를 해가면서 건강을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오프라인이잖아요. 그죠? 오프라인에다가 인강은 이제 복습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 장기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번.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야. 그리고 본인의 적합한 실현 가능성 학습 훈련을 짜야 돼요. 옆에 딱 친구 보니까 10시간 공부해. 따라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합격의 지름길은 뭐다? 옆에 친구나 어르신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 왜? 이게 다르잖아. 연식이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오래 배운 배움도 있고 중개사 이 공부를 처음 하는 분 다 달라요. 상태에 따라.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면 안 돼. 특히 뭐냐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 보죠? 옆에 딱 보니까 80점 맞았어. 나는 20점이야. 자기 나름대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20점이 80점이 된다고 왜? 비교하다 보면 스트레스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갈고 닦은 공부 방법으로 가면 된다. 단 선생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듣지 말고 좋은 얘기는 참고하자. 그래서 자기 학습 훈련에 맞는 계획을 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의 핵심은 뭐다? 남과 비교하지 말자. 알아들었어요? 두 번째. 자, 중요한 거는 기본서 중심으로 이론이 돼야 된다. 기본 이론. 이 기본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바탕으로 나중에 5, 6월 달에 요약집으로 요약을 해주죠. 그래서 기본서 세 바퀴가 제일 중요하다. 기본서 이론이 돼야 뒤에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기출문제. 출제됐던 게 계속 출제가 돼요.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돼. 아,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그래서 세법은 출제 경향이 요즘 어떻게 해요? 지문이 길어져. 지문이 18줄이야. 18줄이야. 18줄이라니까? 그럼 1번 읽어. 3번 읽다 보면은 1번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자꾸 기출문제를 파악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법 시험은 포인트가 뭐다? 지문이 길다. 길어요. 왜? 틀리게끔 만드는 거야. 길게 해야 잘 틀리죠. 그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해서 네 번째는 뭐를 해야 돼? 세목을 연계시켜야 돼.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연계시켜서 실무적 응용력을 길러야 돼. 그래서 기출문제가 돼야 응용문제를 풀 수 있죠? 응용문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다?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모의고사 등을 보잖아요? 또는 OX를 이제 이렇게 풀잖아요. 틀린 게 오답노트에 알아들었나요? 맞는 거는 대부분 맞아. 그래서 애매한 거나 틀린 거는 반드시 6개 과목이잖아요. 그걸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돼. 그럼 오답노트는 틀린 게 오답노트, 애매한 게 오답노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다? 파일을 만들어야 돼. 6개를. 프린트를 주면 가방 속에 6개 과목이 다 들어있어. 그러면 안 돼. 민법, 학개론 딱딱딱딱 구분이 돼야 돼. 그래야 찾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르신은 중개업을 하고 있어. 자격증이 없어. 무자격자야. 내가 한번 놀러 오라 그러더라고. 7년째 하시는 분이야. 수도권에서 지금 67세인데 7년째 해. 돈은 잘 벌어.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막 프린터가 공법은 옆에 있고 세법은 탁자 밑에 수저 박혀 있고 프린터가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파일을 6개 딱 구입해서 세목별로. 그래서 빨리빨리 찾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나가자. 그리고 5번은 자, 포인트는 뭐다? 개정법률. 매해 법이 바뀌어. 요즘은 또 수시로 바뀌어요. 또 수시로 바뀐다. 앞으로 이제 이 정권 하에서는 계속 법이 바뀌어. 알아들었나요? 한 달 만에도 바뀌고 2달 만에도 바뀌고.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바뀔 수는 있죠. 그죠? 그리고 6번. 그래서 세법은 마라톤이다. 6개 과목 똑같아요. 절대 한 방에 되는 건 없다. 꾸준히, 천천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합격해요. 자, 이렇게 해서 고득점을 위한 합격 전략을 쭉 설명했네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와 있다? 부동산 세법. 뭐가 나와 있어요? 용어 정리.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용어를 알아야 돼. 여기 보세요. 우리 영어를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돼? 단어. 단어를 알아야 영어를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법도 똑같아.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용어가 1번에 뭐다? 세법. 세금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죠? 쭉 읽어보시고 세법이야 세법. 어쩌고 저쩌고 쭉 해서 법률 관계로 즉 법에서 정해놓습니다. 세금에 관한 법을. 그래서 세법은 뭐를 알아야 된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국세가 뭐다?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야. 지방세는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중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세금이다. 자, 그래서 꼭대기 봐요. 거기는 안 적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강론을 배우다 보면 이 용어가 계속 나와. 부가징수.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납세, 절차라 그래.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부가징수. 부가가 뭘까요? 부가가 뭐야? 부담시키는 거야.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부담시키는 거를 부가라 그래. 그리고 징수는 뭐다?
거두어 들이 걷는 것. 간단하게 걷는 거죠. 거두어 들이는 것. 거두어 들이는 것. 걷는 것.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부담시키고 거두어 들이는 거를 뭐라 그런다? 징수라 그래.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부가징수죠. 그래서 1번 꼭대기 봐요. 국세. 자, 국세는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국가가. 밑줄 그은 거 부가징수하는 조세다. 그래서 무조건 걷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걷어가겠죠? 그래서 그 박스가 다 법이잖아, 이거. 다 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는 그 박스에 밑줄 쳐. 소득세 밑줄 그어요. 소득세.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 자, 밑줄 긋고 소득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밑줄 그어. 종부세 아까 설명했잖아. 종부세. 됐어요? 그래서 출제는 소득세하고 뭐 위주로 세법은 출제된다? 종합부동산세. 나머지도 다 국세 알아들었나요? 국가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 지방세. 자, 지방세는 누가 걷어가는 거다?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징수, 즉 지자체가 걷어가는 세금이죠. 다 법에 의해서 정해졌다. 밑에 박스. 자, 밑줄 그어요. 취득세. 따로따로 법이야. 밑줄 긋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여기까지만 밑줄 그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국세다 그러면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을 위해서 걷어가는 세금이다. 그리고 국세는 두 가지 밑줄 그었죠? 그럼 우리가 소득세 하면 뭐와 뭐와 합쳐진 거예요? 부동산 관련.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하나는 사업자들이 내는 게 뭐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는 알 필요 없고 두 가지를 합쳐서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소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 소득세. 이거를 합쳐서 뭐라 그래? 소득세. 소득세는 누가 걷어가는 거야? 세무서가. 그럼 세무서는 국가잖아. 소득세 낼 때 어디로 가야 돼? 세무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세무서와 관련된 거는 국가니까 국세야. 국가가 걷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밑에 세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재산세는 누가 걷어가는 거야?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이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방세라 그래. 우리 취득세 신고 어디로 가? 취득세 신고할 때 어디로 가? 시청, 구청, 군청, 구청으로 가는 거야. 지자체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지방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가 뽑아? 선거에 의해서 우리가 뽑잖아.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 글씨가 몇 글자예요? 6글자잖아. 그럼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은 6개가 있어. 자, 그럼 넘기면 그 얘기가 나와요. 2번에 나와 있잖아요. 보충학습은 볼 필요 없고 다 법에 의해서 걷어간다는 뜻이고. 자, 2번 나와 있죠. 넘기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 자치시, 자치도, 시군구를 말한다. 그럼 일단은 6개예요. 자, 밑줄 그어.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 도, 시군구 6개잖아. 기본적으로 6개라고요. 그래서 특별시와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광역자치단체장이라 그래. 그 시장군수 선거로 뽑지? 시장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기초자치단체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밑에 이제 2번에 나왔잖아. 장이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나와 있죠?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두 개가 더 들어있잖아.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있죠? 이거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에요. 자치시는 어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종시. 자치시는 세종시장이 지방세를 다 걷어가요. 그 다음 자치도는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 제주도. 제주도.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몇 가지로 나눈다? 6개. 단 자치시와 자치도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자, 4번 나왔네. 자, 4번 나왔죠? 과세요건 몇 가지를 얘기한다. 4가지. 가장 중요한 게 4번 별 하나 딱 붙여.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이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납세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으로서 몇 가지를 얘기한다. 밑줄 긋고 과세대상,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말한다. 4개. 여보세요. 이거 했잖아. 이거. 하나, 둘, 셋, 4개. 이 4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요건. 세금을 중요할 요건 4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4가지. 4가지. 자, 그래서 양과류일본에 과세대상 나와 있죠? 똑같은 용어가 뭐예요? 과세물건, 과세곡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줄 보면 과세대상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도 하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행위 등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대상. 소득, 재산, 행위 등을 뭐라 그런다? 과세대상. 자, 칠판 봐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과세대상이야? 취득세는 아파트. 그럼 법용어로 뭐라 그래? 아파트란 뭐다? 취득, 행위가 일어난 거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법률행위가 일어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란 뭐다?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럼 여기 보셔야 돼. 그럼 재산세를 낼 거 아니야? 앞으로 보유하면은 가지고 있을 때는 재산세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제 팔아먹지? 팔아먹을 때는 무슨 세금 내는 거야? 양도소득세는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잖아. 그래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은 행위, 재산, 소득을 뭘로 한다? 과세 대상으로 한다.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물건, 과세 객체. 다 똑같은 용어예요. 자, 그래서 거기 박스 나왔잖아. 소득세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그리고 재산세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재산. 취득세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행위. 취득행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그 자체는 취득, 행위가 일어났다는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납세자. 자, 이게 이번에 출제됐잖아. 이게 이번에 출제된 거야. 용어 정리. 그래서 납세자는 포괄적인 얘기예요. 납세자는 뭐와 뭐를 구분한다?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합쳐서 납세자라 그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합친 거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세부적으로 4가지, 징수 의무자는 2가지, 토탈 6개야. 이걸 합쳐서 납세자. 그다음 밑에, 그다음 납세자는 별 딱 붙여 이거. 자, 납세자는 납세무자와 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2가지를 합치는 거야. 징수 의무자를 합친 거라고요. 자, 넘어가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표로 딱 나와 있네. 표로 딱 나와 있어요.
납세자. 두 개를 합친 거다. 자, 넘겨보세요. 납세 의무자와 뭐를 합친 거야? 징수 의무자.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납세 의무자 속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그래야 맞아. 제외한다 그러면 틀려요. 납세 의무자 속에는 납세 의무자. 그 단 징수 의무자는 제외된다. 그러면 틀려. 포함된다. 두 가지를 합쳐서 납세자니까. 다시 납세 의무자 속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자,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몇 가지로 세분된다? 4개. 본래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4가지로 이렇게 세분돼. 그럼 원래의 납세 의무자죠? 그럼 취득하면 누가 납세 의무자야? 취득자. 그럼 취득자를 뭐라 그래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 원래의 납세 의무자.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 소유자가 원래의 납세 의무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밑에 해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 괄호만 봐, 괄호. 취득하면 누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야? 취득자. 등기 칠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야? 등기 권리자. 자, 그 다음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야? 재산 소유자. 팔아먹잖아. 팔아먹었을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소득을 얻은 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라고요. 자, 칠판 봐요. 용어만 정리하면 돼. 그럼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 무재산이야. 능력이 없어. 능력이 있더라도 뭐다? 부족해. 그럼 부족하면 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 걷잖아. 국가나 지자체는 갑돌이가 원래의 납세 의무자 능력이 없어. 재산도 없고 소득도 하나도 없어. 그럼 세금 못 걷지? 또는 능력이 있는데 부족해. 그럴 때는 뭐를 만들어 놨다? 제2차 납세 의무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밑에 뭐라고 나왔어? 제2차. 3번을 먼저 보라고요. 3번 봤어요? 동그라미 3번. 납세자가 납세물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능력이 없는 경우에요. 납세자에 가름하여 밑줄 그어요. 그럼 세금 낼 능력이 없거나 부족했을 때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에 가름하여. 가름이 뭐야? 가름이 뭘까요? 대신해서 납부하는 자를 우리는 용어로 뭐라 그런다? 제2차 납세 의무자라 그래요. 가름, 대신하여. 적었어요? 자, 그 다음 2번을 먼저 가면 연대 납세 의무자는 뭐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뭐다? 쉽게 얘기하면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연대 납세 의무자야.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주종 관계고 밑에는 동등한 관계야. 그래서 연대 규정이 있으면 뭐다? 능력이 있든 없든 이런 걸 안 따져.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동등 관계에 있는 자를 뭐라 그런다? 연대 납세 의무자. 즉 함께 납부를 책임지는 자야. 그럼 연대가 무서운 거예요? 제2차가 무서운 거야? 제2차가 무서워요? 연대가 무섭지. 연대는 함께 책임을 지는 자야.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그럼 제2차는 뭐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 재산 상태 파악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능력이 없을 때만 세부담을 지는 거야. 밑에는 뭐다? 능력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함께 책임을 지는 자가 뭐다? 연대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조문으로 그래서 각각 뭐라고 나왔어? 전액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공동 의무라고 나왔잖아. 공동 책임을 지는 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대 보증을 서지
그럼 무서운 거야. 그럼 함께 책임을 지는 거야. 연대보증서면. 자, 제2차는 뭐다? 본래인 납세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을 때, 모자랄 때는 가름해서 대신해서 의무가 있는 자를 뭐라 그런다? 제2차. 그러나 연대는 이런 거 안 따진다. 함께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연대 납세무자.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보증인. 자, 보증 서는 사람도 세금 납세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세 등을 보증한 자를 뭐라 그런다? 납세보증인. 그럼 우리는 납세 의무자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다? 4가지를 합쳐서 납세 의무자라 그래요. 자, 그 다음 징수 의무자. 자, 징수 의무자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징수 의무자는 2가지로 원천 징수. 그 다음 특별 징수라 그래. 합쳐서 징수 의무자. 자, 그래서 원천 징수는 국세에서 쓰는 거고 특별 징수는 지방에서 쓰는 거야.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원천 징수는 알잖아, 이거. 직장 다닐 때 세금 떼고 월급 주지? 뭐가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 이렇게. 우리 월급 받을 때 세금 떼고 나머지 주잖아. 이거를 원천 징수했다 그래, 근로소득세.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근로소득세는 세무서에 갖다 내야 돼. 그럼 불편하지? 회사가 징수한 다음에 세무서에 갖다 주는 거야.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원천 징수. 징수 의무자예요. 그래서 회사는 의무자가 된다 이거지. 그 다음 특별 징수는 뭐다? 지방소득세. 자,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내봤죠? 왕년에다 회사 다니고 그러면 종합소득세 낼 때 종합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10% 지방소득세를 함께 내는 거야. 원래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직접 갖다 내는 거야. 그럼 납세 의무자가 불편하지? 세무서에서 10%를 함께 걷어서 납부하는 거를 우리는 특별징수라 그래. 그래서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원칙이 본래인 납세의무자가 내는 거야. 그럼 회사 다니는데 근로소득세 내러 세무서에 전 국민이 다 모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회사가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거둔 다음에 납부를 한다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따로 안 내잖아. 같이 내잖아. 그래서 이 2가지 세금은 세무서가 거둔 다음에 이렇게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니까 지자체에 갖다 주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징수 의무자다. 국민이 따로따로 가면은 세무 업무가 마비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다? 징수 의무자 나와 있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징수 의무자란 쭉 적어도 그래서 국세의 경우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 밑에 적어.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근로소득세. 회사가 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세는 밑에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 적어. 지방소득세. 이거는 누가 징수를 해주는 거야? 세무서가. 세무서가 대신 징수해서 지방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징수 의무자가 뭐야? 회사야, 회사. 회사가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는 거를 징수 의무자.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 자, 여기에서 이번에 지문 하나가 나왔어요. 자, 항상 아웃라인. 자, 꼭대기 퍼런 거 봐요.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OX. O. 납세자 속에는 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 OX. X. 퍼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용어를 알고 오나 모르고 오나. 넘어가죠. 자, 그 다음 과세표준.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뭐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공개 강의는 4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4가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뭐가 끝났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끝났죠? 그럼 요 2개만 설명하고 오늘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영 안 가죠? 그죠? 잘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중개사 자격증은 진짜 좋은 자격증이에요. 알아들었나요? 능력에 따라서 고소득자가 되고 또는 노후보장, 그리고 중개사 합격한 분들은 부부들이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간판이 뭐다? 부부 공인중개사야. 우리 아파트 코너야, 코너. 그리고 코너에 부부 공인중개사야. 뭔지 신뢰성이 가지? 그래서 그쪽으로 막 몰려. 그리고 실력도 갖추고. 그럼 딱 보면 거기 간판날에 뭐가 붙어 있어. 딱 그 컴퓨터로 탁탁 해갖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여. 세무 상담을 성실하게 해주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공법 상담 딱 이렇게. 근데 9개는 그런 간판이 없어. 왜?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잖아. 그게 차별화야. 세무 상담 딱 바뀐 거 공부해가고 누가 고객이 찾아오면 딱 보니까 거기 한 군데만 붙어 있는 거. 글로 다 몰리는 거야. 왜? 내가 판다 산다는 것보다 세금은 궁금한 게 뒤지게 많아. 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차별화야. 그럼 거기는 내가 들어간 입주한 지가 지금 2년 반 됐잖아요. 90%가 고객이 글로 다 가. 꼭 중개를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뭐다 상담을 해주는 거야. 사장님이. 그래서 우리 여기 랜드프로는 뭐다? 끝나더라도 사후관리가 들어가는 거야. 실무를. 우리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이라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해야 돼. 공부. 그래서 작년에 제가 대구에서 강의했거든요. 접수 마감해서 시험 끝나니까. 그러니까 뭐다? 끝없이 공부하는 자는 성공할 수 있다. 자격증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뭐다? 전국구 강사예요. 오늘 이제 뭡니까? 부산 강의 끝나면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서 끝나면 이제 대전으로 가. 대전에서 끝나면 수도권으로 가. 알아들었나요? 좌우지간 잘 해보자고요. 자, 이제 마지막 뭘로 들어간다? 과세표준 세율. 자, 여기 봐. 여기서 과세표준은 뭐야? 금액이야. 얼마다? 여기 봐. 3억. 이 3억을 뭐라 그래?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결정했지? 이거를 세법용어로 카세라 그래. 잘 봐요.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 금액, 똑같은 용어가 뭐야? 가액. 그래서 프린트로 들어옵니다. 자, 꼭대기. 들어왔어요? 자, 과세표준 용어가 나왔어요.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에 밑줄 그어. 세액 산출. 자, 세액 산출이 나왔잖아요. 이거 세액 산출. 뒤로 읽으면 세금 액수를 산출해야지. 여기 봐. 세액을 산출할 때는 앞에 뭐가 결정돼야 돼? 과세표준. 이게 결정돼야 세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그럼 수량으로 표시하면 밑줄 그어 뭐라고 나왔다? 종량세야. 종량세. 이번에 수량, 건수. 이걸로 과표를 결정하면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종량세. 그럼 1번은 뭐야? 금액이나 가액으로 산출하는 조세를 뭐라 그래요? 종가세. 그래서 시험은 뭐 위주로 나와? 가액 위주로 출제가 돼. 그래서 이번 시험도 가액 위주로 출제되는 거야. 금액이나 가액. 그래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가액이나 금액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한다. 줄임말이에요. 그 다음 2번은 뭐다? 과세표준의 종류를 수량, 건수로 결정하는 세금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량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종가세, 종량세가 나오면 뭐가 기억나야 돼? 4글자. 과세, 표준 결정 방법이 딱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종가세, 종량세는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가액이나 금액으로 결정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수량으로 결정하면 뭐라 그런다? 종량세.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곱하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곱해야 돼? 세율. 세율은 법에서 정해 세율. 자, 4번 세율 나왔잖아. 자, 세율이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뭐다? 곱하는 비율. 비율이 뭐야? 퍼센트야. 과세표준에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퍼센트. 이게 비율이야. 또는 뭐를 말한다? 금액을 말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잘 봐요. 종가세. 과세표준을 가액으로 결정했죠? 그럼 여기다 뭐를 곱해야 돼? 퍼센트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세금 액수가 나와. 그래서 가액에는 퍼센트를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종량세. 양으로 결정했잖아요. 수량으로. 그럼 종량세는 뭐를 곱해야 돼? 금액. 금액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 이렇게 해서 세율은 비율로 곱하는 거는 종가세, 수량에다 곱하는 거는 금액을 곱해야 산출세액이 나온다고요. 짝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세율의 정의는 뭐다?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비율을 뭐라 그래요? 퍼센트. 비율 나와 있어요? 또는 금액으로 곱하는 거를 말한다. 이게 세율의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율은 과세표준의 표시 단위에 따라 크기에 따라 분류된다. 자, 여기가 이제 까지하고 오늘 수업 마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거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시험은 퍼센트 위주로 나와요. 알아들었나요? 요거 위주로 기초니까. 그럼 이 비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번 표시 단위에 따라 정률세율과 정액세율로 구분되죠? 그래서 정률세율은 1번 뭐로 표시하는 거다? 백분비, 천분비. 세율 표시 단위에 따라 종가세는 뭐를 적용한다? 정률세율.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율이 정해져 있다. 법에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이야. 퍼센트를. 아까 우리가 3억짜리 분양받았잖아. 그럼 종가세 3억으로 표시했지? 그럼 세율은 몇 프로야? 1%. 이거를 뭐라 그런다? 정율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 법에서. 1%. 이거를 정율세율이라 그래요.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 법에서. 그럼 이 정률세율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 비례세율과 무슨 세율? 누진세율로 구분한다. 이렇게. 법에서 1% 곱하세요.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이죠? 그럼 1%는 백분비 또는 천분비로 표시하잖아. 백분비로 표시하면 100분의 1, 천분비로 표시하면 1000분의 10이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배워요. 1%를 천분비로 표시하면 뭐야? 1000분의 10. 시험은 1%라고 안 나와. 천분비 1%면 다 맞춰버리잖아. 고급스럽게 백분비 또는 천분비로 나와. 그럼 취득세는 천분비로 표시해. 1000분의 10. 천분비죠? 나머지는 백분비로 많이 표시하고요. 세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쭉 세목이 나왔고, 세목이 나왔잖아요. 정률세율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옆에 적어주세요. 정률세율 옆에 빈 공간 있잖아요. 정률세율 옆에 이렇게 해서 적어줘요. 요거까지만 요것만 적어줘요.
정률세율 옆에 적어주세요. 정률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곱하는 거다. 그럼 비례세율은 뭐다? 과세, 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는 거야. 일정하게 곱하는 비율, 이게 비례세율이야. 과세 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게 비례세율이라고요. 그 다음 누진세율은 뭐다? 과세 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높아지는 세율이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누진세율이다. 용어 정리. 과세 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이고, 과세 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높아지는 게 뭐다? 누진세율입니다. 그래도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요. 자, 그래프로 한번 봐볼까요? 그래프로. 여기가 과세 표준이야. 1억, 2억, 이렇게 3억. 그 다음 세율이 뭐다? 1%, 2% 계속 높아지는. 이해만 하면 돼요. 자, 비례세율은 뭐다? 비례세율은 일정하게 곱하는 거야. 이게 비례세율이야. 과세 표준이 1억일 때도 2%, 과세 표준이 2억일 때도 2%, 과세 표준이 3억일 때도 2%, 이게 뭐다? 비례세율이야.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1억, 2억, 3억이잖아? 일정하게 곱하는 게 뭐다? 비례세율이야. 근데 이제 누진세율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이게 뭐다? 누진세율이야. 이렇게. 그럼 과세 표준이 1억일 때는 1%를 곱하는 거야. 과세 표준이 2억일 때는 2%를 곱하는 거야. 과세 표준이 3억일 때는 3%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과세 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증가되는 거죠? 이런 거를 누진세율이야. 이번에 이 32회 때 출제될 게 이거야.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용어를 정리한 다음에, 그래서 이 세율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비례세율도 쓰고 누진세율도 쓰겠죠? 그래서 오늘은 용어 정리니까 뭐다? 비례세율이 뭐라? 과세 표준이 크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해. 일명 뭐다? 일편단심 민들레 세율이야. 이거 비례세율 1억짜리도 2%, 2억짜리도 2%, 3억짜리도 2% 똑같잖아. 그러나 과세 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높아지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누진세율이라 그런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오늘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 퍼런 것만 봐요. 5번까지만 하고 수업 마치는 거예요. 5번. 자, 나왔네. 결론. 5번. 오늘 배우는 거 결론 나왔어요. 5번. 자, 거기 초록색 나와 있죠? 모든 세금은 1번. 과세 표준에 뭐를 곱한다? 세율. 곱하면 뭐가 나와? 산출세액. 산출세액 나와. 오늘 여기까지 배웠잖아. 1번. 그럼 2번도 이거는 응용이야. 2번 봐 이제. 그럼 결정세액은 어떻게 나올까?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세금 있지. 그럼 공제받으면 세금이 늘어나 줄어들어? 많아져. 공제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빼야지. 옆에 빼기 나왔잖아. 그 다음 공제 감면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빼는 거야.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이제 더해. 더하면 뭐가 나와?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야.
그럼 납부할세액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거, 미리 납부한 거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납부할세액이 나온다. 그럼 오늘 뭐 위주로 배웠다? 1번.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남기하면 안 돼요. 그럼 2번은 뭐다? 결정세액은 공제 감면 받으면 빼야지. 빼면은 뭐가 나온다? 결정세액. 그럼 납부세액은 뭐가 나와? 결정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뭐라 그래요? 기납부. 이거를 빼면은 납부할세액이 나온다. 그럼 오늘 몇 가지 배웠다고요? 1번. 자, 마무리 짓고 오늘 마치자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오실 때는 이 한 장짜리를 꼭 갖고 와야 돼요. 이거는 언제까지 쓰는 프린트다? 11월, 12월. 그럼 이거를 딱 정리하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프린터가 또 달라진다고요. 이거를 꼭 이제 갖고 오고, 그리고 뭐 기본서 이렇게 갖고 오고. 자, 여러분들 오늘 참 2시간 동안, 내일은 무슨 공개 강의예요? 내일은 몰라요? 그럼 내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본 수업은 언제부터 들어간다? 다음 주부터 들어가요. 자, 이거 주목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헤어져야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세법 이준호입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자, 모든 시험은 뭐다? 1년 단위로 차분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중개사 자격증은 뭐다? 나이에 관계없다. 학력에 관계없다. 끈기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생을 믿고 학원을 믿고 그러면 무조건 합격한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기를 바라면서 자, 공개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